대한민국은 지금 코로나19와 전쟁 중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무더기 확진 환자가 나오기 시작한 후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어 코로나 확진자 수 세계 2위. 정부는 전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방역 당국도 총동원돼 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코로나19가 왜 이렇게 퍼졌을까? 집단 감염이 처음 시작된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불과 열흘 전 대구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이 도시는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인파로 북적여야 할 동대구역. 가장 사람이 많을 주말 오후에도 썰렁하기만 합니다. 평소에 비해서 얼마나 있어요? 평소에 비해 좀 지금 뭐 10%도 안 되죠.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광장이 터득비가 있잖아요. 진짜 이 정도면 한산한 거예요? 한산하죠. 지금 동대구 이 시간에는 지금 뭐 열차가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손님들도 꽉 나올 시간입니다 지금. 오전에 이어들어 2시간 넘게 앉아 있었어요. 없어요. 2시간 있나요? 아, 그런데 손님이 없으세요? 없어요. 사실 뭐 겁이나 다니지도 못하겠고 좀 이따 들어가려고 그래요. 대구 시내 중심가로 들어가는 길은 그 어느 때보다 한산합니다. 거리에 걸어가는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39년 전에 운전할 때부터 차가 더 작은 건데. 그래 이 도로가 저 도로거든. 대구 중심지 가는 저 도로인데 이렇게 작은 거 처음 봤습니다. 근데 거의 닫아버렸네. 대구 경북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은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서문시장 전체가 문을 닫은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 사스, 메르스 때는 물론 화재가 났을 때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처음 봅니다. 이 동네 지금 살기 전에 70년 살았는데. 그 지금 이게 하도 완전 텅텅 비있네. 절단 나신다. 절단 났어. 아 우리 어떻게 먹고 사노? 직장도 잘리고 가서 도면인데 일단 지금은 오는 거 중지하래요. 그래서 오늘부로 잘렸어요. 휴업 기간 동안 상인들은 직접 방역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금 생존을 걸고 코로나19와 싸우는 중입니다. 이제 안 그래도 너무 안 나와요 사람들이. 저부터도 겁이 나니까. 응? 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다 겁나지요. 시장에 나오시는 손님은 당연하겠죠. 한 분로 지나가시는 손님. 인적이 끊긴 대구 거리에서 유일하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바로 대형마트 앞입니다. 이곳은 매일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생필품 판매량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식구가 많은가 봐요. 굉장히 많이 사셨네요. 네. 특히 라면과 즉석밥 판매량은 전년 대비 4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죠, 사실. 애들도 답답해하고 집에 네. 있으니까 학원도 못 가고 이러고 있으니까. 휴식이 아니라 그냥 갇혀 있는 거니까요. 예. 바깥에 그냥 바라보죠. 어떤 아이는 비둘기가 부럽대요. 바깥에 날아다니니까. 자유롭게 날아다니니까. 네, 네. 아버님은 이거 카드 끄는 손에도 이거 장갑을 끼셨네요. 예. 그 새벽 6시에 사람들도 왔다 가는데 마스크를 못 썼어요. 마스크 6시에 문 열었대요. 6시.
그렇게 일찍 열었다고요? 예, 사람이 한 1,000명이 있었다 하네요. 정부에서 마스크 그러니까 지원 같은 거 그런 거 TV에는 나오는데 막상 사려고 하면 약국도 없고 인터넷도 품절되고 오늘 같은 경우 코스트코에도 일찍 왔는데도 벌써 없고 그래서 마스크도 많이 부족해요. 하루 평균 수십만 명이 찾아왔던 최대 번화가 동성로에도 발길이 끊겼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낮보다 환했을 토요일 저녁. 적막감마저 감돕니다. 무서워요. 손님들 좀 많이 오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어요. 인파가 얼마나 줄은 거예요, 평소보다? 엄청나게요. 엄청나게. 그냥 없어요. 이거 한 새벽 3, 4시 거리 같아요. 문을 연 가게보다 문을 닫은 가게가 훨씬 많아진 거리. 지난 18일 대구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생긴 변화입니다. 어느 순간 뉴스를 봤는데 대구발 코로나라고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왜 그런 명칭을 허용을 했는지, 왜 그런 식으로 쓰는지 대구 사람들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도 피해자인데 왜 우리가 그 문제를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되는지 그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 나타내는 게 저희도 꺼림칙하죠. 2월 28일 현재까지 대한민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000명 이상. 그 중심엔 대구 신천지 교회가 있습니다. 확진자 중 1,300명 이상이 대구에서 나왔고 이 중 상당수가 신천지 교회 관련자로 밝혀진 겁니다. (18일) 이후 대구 신천지 교회는 폐쇄됐습니다. 이번 달 18일까지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한 교육도 받고 예배 후에 같이 식사도 교대를 했던 곳으로 그렇게 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없지만 그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활발하게 많이 출입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장소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9층까지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 대구 신천지 교회. 이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신천지 측이 밝힌 대구 신천지 교회 신도수는 9,300여 명. 예배는 하루에도 많게는 5번씩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2달 전까지 대구 신천지 교회의 신도였다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상은 하긴 했는데 사람이 최대한 많이 앉을 수 있도록 의자도 없고요. 그냥 방석 위에 사람이 다닥다닥 붙어서 최대한 많이 앉을 수 있게. 그리고 예배 마쳐도 사람이 다 나가려면 한 2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층별로 막아서 1층 내려가고 2층 내려가고 3층 내려가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전체 일어서! 대구 신천지 교회는 이만희 총회장이 자주 찾던 지부였다고 합니다. 최근에 신도수가 크게 늘면서 4년 연속 포교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만이 있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도 아니하고 냄새도 나지 아니하지만은 하나의 영인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우리만 있으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청년들이 50%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타 지파에 비해서는 되게 활동적이고 그런 게 매우 크죠. 전도 수를 채우려고요. 혈서를 썼거든요. 혈서요? 네네. 어떤 혈서요? 그러니까 빨리 숫자 12,000을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에 피를 내서 매년 초나 이렇게 절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대구에만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의지를 다지자는 목적으로 이렇게 혈서를 쓰기도 하고요. 한동안 확산세가 주춤했던 코로나19 국면에
변화가 생긴 건 지난 18일. 31번 확진자가 나온 직후부터 단 일주일 만에 1,000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31번 환자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 2차례에 걸쳐 신천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호텔 결혼식에 참석해 많은 사람들과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초에는 청도를 방문했습니다. 청도는 감염의 온상지로 꼽히는 대남병원이 있는 지역입니다.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온 병원이며 확진 환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청도 대남병원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구 신천지 교회에 이어 또 하나의 슈퍼 전파지로 지목되는 곳, 청도 대남병원입니다. 지난 22일, 대남병원은 병원을 통째로 봉쇄하는 코호트 격리를 시작했습니다. 아는 동생이 여기 있거든, 이천에. 근데 창녕으로 옮긴대. 아, 오늘 옮기시는 거예요? 지금 옮긴대, 창녕으로. 창녕으로? 예, 이천에 입원실에서. 확진자는 아닌 거죠? 아니, 확진자 아니고. 예. 난 이거 폐쇄치기 보고 창녕으로 옮긴다.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어가면서 일부 환자에 대한 이송이 시작됐습니다. 이날은 음성 판정을 받은 일반 환자 5명이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세상과 철저히 격리된 병원에서 생활했던 환자들. 대남병원 내부 상황은 어떨까요? 밥은 식당에 마비가 돼가지고 안 되고 밥은 이제 도시락 시기가 먹거든. 근데 이제 옮기니까 이제 그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취재 당시 병원 안엔 여전히 100여 명의 확진자들이 격리된 채 집단 치료 중이었습니다. 식당 운영도 중단되고 삼시세끼 모두 배달 음식으로 해결하는 상황. 끼니마다 배달되는 도시락이 외부 접촉의 전부입니다. 대남병원은 정신병원, 요양병원, 보건소, 장례식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남병원 확진자 대부분은 정신병동에서 발생했습니다. 정신병동은 환자들이 탈출하거나 뛰어내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기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차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알코올 손소독제 같은 것을 마신다거나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흔히 하는 저희가 마스크를 쓰라, 손위생을 하라 이런 지시에 대해서 또 정신병동 입원 환자들이 잘 따르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감염병이 들어오면은 쉽게 퍼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남병원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것은 19일. 아직 정확한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중으로는 검사가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남병원하고 신천지 교회하고의 연관성은 저희도 지역적인 그런 그 연관이나 또는 발병 시기들이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놓고 하나를 다 배제하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확진자들이 쏟아져 나온 대남병원과 대구 신천지교회는 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그런데 1월 31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형의 장례식이 이곳 대남병원에서 열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감염 경로의 단서가 될 만한 장례식 방문자 178명의 명단도 공개됐습니다. 그중 50여 명은 신천지 신도였습니다.
청도군의 이 마을은 신천지 교회의 3대 성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나고 자란 고향이자 부모의 묘지가 있는 곳. 얼마 전 장례를 치른 형도 이곳에 묻혔습니다. 신도들이 많이 옵니다. 한 몇 명 정도 와요? 한 몇백 명씩 와요. 차가 뭐 한 4대 5대 한 40명 정도 타는 것도 한 5대면 한 4, 50, 한 200명 오나? 거기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점프를 시킨지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듣기로는 뭐 우한이든가 뭐 중국에 거기도 신도들이 있다고 그래 하고 문상 같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관광버스를 대절해 청도로 성지 순례를 오곤 했다는 신천지 신도들. 청도군 곳곳엔 신천지 자원봉사자들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을 지칭하는 추수꾼의 모습도 보입니다. 특히 미용봉사팀은 지난 11일에도 경로당에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 터지고 걱정이 돼가 이제 이장님한테 물어봤죠. 혹시나 그 연락되는 게 21일 날 보냈네 처음에 그죠? 최근 31번 확진자가 청도에 다녀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주민들은 불안감에 빠졌습니다. 신천지 봉사팀에 보낸 메시지에 답장은 없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규모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정영민 IPYG 부장님께서 함께 입장하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세계 평화를 명분으로 열리는 국제 행사 평화 만국 회의는 신천지 예수교회 또 다른 이름입니다. 지난 36년간 신천지는 전 세계로 세력을 키웠습니다. 유엔 교회에 상장되고 통과되게 합시다. 위와 원.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신천지는 전 세계 29개국에 600여 개의 지부가 설립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대적으로 홍보해온 해외 교회 중 눈에 띄는 지역이 있습니다. 신천지 해외 교인 현황에 따르면 중국 우한에 235명의 신도가 있습니다. 중국 지역은 3개 지파가 관할을 하고 있거든요. 부산 야고보, 그리고 본부 요한 과천, 그리고 서울 야고보 지파, 이 세 지파가 이 중국 지역을 다 커버를 하고 있는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세 지파에서 거기에 파견된 인원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것도 빨리 정부에서 이걸 의지를 가지고 찾아내야 돼요. 저들이 쉽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 우한 계엄적 배령, 거기가 우리 지교회가 있는 곳이거든. 우리 무한 지교회가. 근데 중국이 지금 보니까 700명이 넘게 죽었잖아요. 확진자가 3만 명이 넘잖아요. 그 발원지가 우리 지교에 있는 곳이라니까. 우리 정도는 한 명도 안 걸렸어. 감사하죠. 우리가 제대로 서 있으면,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제대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최근 홍콩 언론에는 충격적인 보도도 있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이 우한에서 12월까지 모임을 가졌고 대부분 1월 말 고향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파송한 인원들에 대한 명단이 확보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는 그 전주가 명절, 구정 명절 주간이었습니다. 연휴. 그때 기해서 돌아왔을 가능성이 많다. 중국에 있다가도 그때쯤에서 저는 돌아왔을 거고, 그 돌아온 사람 중에서 대남병원에 문상을 간 사람, 조문객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혹 있다면 우남과 그리고 대남병원과 그리고 대구 신천지의 관계, 이거를 또 풀 수 있는 하나의 키가 되지 않을까.
신천지 예수교회는 현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을 하고 있으며 정부와 보건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는 보건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이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전수조사에 협조하겠다며 신도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완전한 명단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명 추수꾼을 활용한 비밀 포교, 떴다 방식의 성경 모임, 그리고 위장교회. 신천지 특유의 폐쇄적인 조직 운영 탓에 신천지 스스로도 신도 파악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신천지에 처음 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신천지인 줄을 모르고 들어가는 경우가 약 80% 정도가 됩니다. 온종일 거기에 살아요. 밀폐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같이 밥도 먹고 매일 성경 보고 이러다 보니까 국가 방역 체계를 무너뜨린 신천지. 그 배경에는 신천지만의 독특한 포교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취재 중 한 신천지 교인의 가족으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밀접하게 접촉한 그 사람이랑 같이 있었던 거예요. 토요일 날 10시 4분이에요. 확진자가 또 나왔는데 그 확진자와 접촉을 한 분이 저희랑 같이 살고 있어요. 이런데요. 네. 마지막에 연락이 안 됐습니다. 아 진짜 걱정 많으시겠어요 지금. 네, 이런 장소가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는 성경 공부를 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저 아들은 다른 데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애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다 신천지 거죠. 신천지에 빠진 아들이 위험하다는 것.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 문제로 가족과 갈등을 빚다가 집을 나간 아들. 이 집에서 신천지 신도 4명이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갑작스런 아버지의 방문에 아들은 집 내부를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진료소에서 혹시 뭐하는 거니까 혹시 누가 몇 명이 있어? 완전 사람 많은 것 같은데. 포항에서 4명 있는데 지금 괜찮으신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내가 들어갔어요. 네. 다들 지금 상태는 나쁘거나 여유 있거나 그러지 않고요. 지금 온도계를 측정해봤을 때가 다 35.8도 이하거든요. 그 확진자분은 혹시 어떻게 여기 계신 분? 아니, 확진자가 있는 게 아니고 확진자랑 만남을 했던 분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일 파티가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하필이면 그분이 생일 파티를 수요일에 갔어요. 그런데 수요일에 갔는데 확진이 떴던 게 금요일인가 토요일쯤이었어요. 토요일 밤에. 아직 잠복기에 일 수는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다 같이 자가격리 상태이죠. 다행히 증상은 없었지만 지금 아들의 상황은 여전히 위험해 보였습니다. 명절 이후로 처음 봐요. 10만 원 엄청 많던데. 자기들끼리 숨어 있는 사람 저렇게 하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최근 들어 종교 상담소엔 신천지에 빠진 자녀를 구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집니다. 실은 엄청 퍼먹으면서 저기 불 켜져 있죠 지금. 어디요? 저 위에. 저 앞에 상가 건물 있죠 저기. 아동센터. 저기. 아까 맞네. 저기가 국제부라고. 신천지. 그다음에 잠깐만 이거 아까 놀라운 것들이 왔어요. 놀라운 것. 그래서 보내주라고 했죠. 빠진 지는 한 7, 8년 다 이야기했다 맞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는 내가 모르는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저 아이를 구원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사건이 터졌어요. 근데 약간의 증세가 있어서 오늘
검체를 하고 갔어요. 양성이 됐든 음성이 됐든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코로나19 확산 이후 신천지 가족들은 불안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신천지 교회 폐쇄 이후에도 자녀가 어디선가 활동 중인 것 같다는 부모들. 저희 아들은 지금 공익이거든요. 공익인데 거의 6시에 끝나는데 지금 저한테 공식적으로는 지금 센터를 다니는 걸로 돼 있는데 2, 3시까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들한테 코로나 그거 딱 보여주니까 뭐라고 하세요? 안 죽어. 이해되셨죠? 세 글자가 딱 왔어요. 안 죽어. 신천지 예수교는 1984년 이만희 총회장이 만든 신흥 종교입니다. 스스로 신격화하는 이만희 총회장. 신천지 내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구원자라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희로 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 나라, 새 민족을 창조한다는 것이죠. 계시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죠. 그래, 마음에 있나 없나 시험쳐보면 알겠죠. 도장을 찢듯이 딱 찍어지면은 알 것도 아닙니까? 시험쳐보면 알겠죠. 여러분 다 시험쳤습니까? 예수님의 세대가 왔는데 예수님의 세대가 그 1980년도에 장막성전이 무너짐으로써 망하고 멸망당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원의 처소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6,000년 동안에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배신만 당해왔다. 그럼 우리라도 바로 알아서 이거를 14만 4천을 완성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신천지의 교리인데, 그 사람들은 뭐 육체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육체가 죽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만희 교주도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천지 20만 이상의 신도들은 이만희 교주가 90살이에요. 90세. 그런데도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일반인들한테는 이게 진짜 그게 사실일까 싶겠지만. 신천지는 전국 12개 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천지 본부에서 밝힌 신도 수는 24만여 명. 지파들끼리 포교 경쟁을 하며 세를 키워왔습니다.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공부방. 한때 신천지를 믿었던 신도들이 다시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둘이니까 최근까지 신천지 교회를 다녔다는 청년들.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신천지 신도였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몰랐다는 것. 일단은 신천지에 처음 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신천지 센터가 신천지인 줄을 모르고 들어가는 경우가 약 80% 정도가 됩니다. 구역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 밑에 저는 15명, 많게는 20명까지 밑에 제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처럼 얘들을 케어해주고 보살펴주고 이렇게 모임도 하면서 그런 보호하는 역할. 포교 과정은 치밀합니다.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사전 조사를 통해 관심사를 공략하고 스터디 모임인 척 교리를 가르칩니다. 복음방이라는 소그룹에서 교육을 받고 센터에서 시험까지 합격해야 신천지 신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센터 수강생들은 일주일에 월화 목금을 그것도 바짝 붙어서 옆자리에 앉아서 2명씩 짝지어지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일반인이고 한 사람은 신천지인이에요. 그래서 신천지인이 마치 자기가 신천지인이 아닌 것처럼 하고 앉아서 관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비밀리에. 요거를 신천지 용어로 입사귀라고 그래요. 섬김이 관리자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짝꿍이 신천지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감염이 됐다면 이건 확산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높은 거예요. 밀폐된 공간에서
가깝게 접촉하며 교리를 공부하는 신천지 신도들. 신천지를 통해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된 이유입니다. 네, 맞습니다. 섭외 부탁.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 신천지 신도들에게 지령이 전달됐다고 합니다. 이런 노출된 상황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그 개인 창이 한 개씩 다 만들어줘요. 그 많은 그 신도들이 핍박이 터졌을 때 또는 이런 상황들이 됐을 때 각각의 개인들이 다 창이 만들어질 거고 아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노출된 회원들을 위한 또 창들이 다 만들어졌을 거라는 거죠.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라는 지령. 구체적인 멘트까지 지정해 줍니다. 사회적으로도 신천지가 많이 질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숨기려고 할 것이고요. 특히 제일 낮은 급에 있는 회원들은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어서 지금도 분명히 그런 증상이나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분명히 말을 못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여기서 떨어져 나갈까 봐 버림받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대구교회에서 최초 확진자가 확인된 2월 18일 전국 교회 및 부속기관 1,100개를 폐쇄 조치하고 21일까지 모든 소독 방역을 마쳤으며 22일에는 소독 방역 현황을 공개하고 질병관리본부에 모든 교회와 부속기관의 주소도 제공하였습니다. 신천지에서 공개한 교회와 부속기관 1,100곳, 전국 각지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신천지는 우리 주변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이번 사태 이후 폐쇄된 복음방입니다. 내부는 평범한 공부방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나한테 몰랐는데 신천지 그걸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들어올 때 뭐라고 했냐면 교회에 문화센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동네 저쪽에도 보면 어떤 교회에 딸린 문화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애들도 가르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그냥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학습 같은 것도 하고 그러더라고. 예배도 보고 그냥 그런 건 줄 알았지. 신천지는 저는 몰랐어요. 주로 오는 연령대는 몇 살? 애들이 많았어요. 중고등학생들, 어른들도 있었고. 폐쇄된 공간 어디에도 이것이 신천지 교회였다는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대구 지역에선 22개의 신천지 교회와 부속기관의 주소가 공개됐습니다. 회사네요. 네, 여기도 이제 뭐 간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신천지에서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일반 사람들이 여기에 접근했을 때 전혀 신천지라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다 신천지가 위장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다 그런 광고물입니다. 그동안 신천지 교회가 우리 주변에 숨어 있었던 방식입니다. 여기도 CCTV가 있네요. 네. 이 택배가 주소지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예. 3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신도들이 머물렀던 흔적입니다. 신도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신천지. 지난 25일 경기도는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에 강제 진입했습니다. 경기도 내 신천지 신도 3만 4천 명의 명단을 입수하고 강제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라 은폐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감염법 예방 및 권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2월 25일 10시 36분부터 현장 출입 조사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시작된 강제조사. 신천지 예비 신도인 교육생들까지 철저히 조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역학조사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40여 명의 전문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대구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도 검증이 좀 필요한 상태였고, 그 외에 경기도의 연구를 가진 신도들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역학조사를 현장에 가게 됐습니다. 신천지 측이 제출한 명단을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적절할까요? 일부 이제 신천지 분들 중에서 이제 자기 신분 계속 속이고 싶은 분들이 계속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들이 편하게 진단 과정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방법들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트랙 전략으로 보통 저희가 설명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열심히 찾아내고 한쪽에서는 그분들도 뭐 연락 호흡기 증상 있으면 본인도 두려운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선별진료소나 이런 데 마음껏 나와서 진료받게 해서 격리가 된다면 또 지역사회 내 확산을 막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속도가 상당합니다. 국내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때로부터 2개월 정도 되는 때까지는 계속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는데 얼마나 이런 추세가 계속될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특정의 어떻든 방법들, 지금 이제 선별요소 많이 만들고 또 신천지 명단 받아서 거기서 열심히 지금 검사를 하고 또 발생한 병원들 잘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전략들이 만약 성공을 한다면 커브가 꺾일 수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피해 최소화 전략들 또는 완화 전략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대구나 경북 지역에서 일단은 집에서 최대한 외투 자제하십시오. 사람 많은 집회들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다음에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시행되는 방법들이 만약에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커브가 꺾이는 거고, 만약 그 방법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상당히 강하다 그러면 정말 좀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도 있겠다, 이런 예상이 드는 겁니다. 코로나19와 가장 유사하게 평가받고 있는 게 신종플루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백신이 조기에 개발이 되어서 보급이 되었었는데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은 언제쯤 개발이 되고 또 보급이 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 백신에 대한 연구들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긴 됐지만 그 기술이 상용화되기 위한 장벽들, 여러 가지 비용 문제도 될 거고 또한 그게 안정성 문제랑 또 효과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은 백신 후보물질이 나오면 동물 실험도 해야 되고 또 사람한테도 투여해보고 또 그 단계도 보통 최소 3단계는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다 거치려면 빨라야 1년이고 대개 백신들이 상용화되는데 2년 정도 보통 걸리거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만들어진들 이번 유행, 지금 당장의 유행에서 써먹지 못할 거고 앞으로 혹시 토착화됐을 때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국가들에서 좀 만연해 있다가 자꾸 이제 다른 국가에 다시 이제 확산을 하는 이런 형태로 유입이 되는 그런 패턴일 때나 써먹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신 자체는 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다. 그리고 좀 더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일매일 확진자 숫자를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조차도 눈을 뜨면 가장 9시 그리고 5시에 확진자 수가 몇 명이나 발표될지가 걱정되는데요. 이러한 불안감이 방역 그리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불안감과 공포는 오히려 방역 당국이나 이런 의료진들에게 주는 부담을 좀 더 키워주는 것밖에 안 되고 또 시민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만약에 진료소나 이런 데 막 몰려오기 시작하시면 선별진료 과정 중에서도 서로 이제 병을 전파하고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고 일단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방역 당국이 좀 힘들고 힘에 부처하기는 하지만 무너지지는 않았거든요. 방역 당국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까지도 다 달려들어서 지금 그런 위기를 넘어서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정말 전 국민이 합심을 해서 정말로 한 달 정도만 정말 바짝 같이 노력을 해야지 간신히 극복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간신히라도 극복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고 초점입니다. 지난 토요일 광화문입니다. 도심 내 집회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광장으로 나온 사람들.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집회 참가자들입니다.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문제, 나라가 공산국가 되는 게 문제지. 코로나 죽어도 괜찮아. 나라가 우리 후세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자유민주주의를 물려줘야 되는데 완전 공산국같이 물려주고 있잖아요. 아셔야지 그거? 그렇게 하면은 항상 갖고 다니면서 이 정도로 우리도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이거 들고 다니실 정도로 선생님도 어느 정도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아 그걸 국민적으로 자기 생명에 되는 건데 그걸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참가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 이단으로 정제된 신천지, 대구 그 모임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된다고 해서 이제 대구 시내에 모든 주일날 내일 예배를 다 금지시켰다고 하는데 대구에 계신 목사님들, 당신들이 목사들이야 목사들, 정신 나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외 집회하는 데 있어서는 한 명도 감염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집회 금지 조치를 내렸던 박원순 시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어제 하룻밤 사이에 142명이 확진자가 생겨났고 청정 지역까지 뚫리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떠난 후에도 집회는 계속됐습니다. 코로나 비상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은 야외에선 감염 위험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그럴까? 감염내과 전문의에게 집회 현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예상하기에는 중국 이외 지역 0.2% 미만. 실외가 실내보다 덜 위험한 건 맞지만은 이렇게 밀집도 있고 서로 간격이 거의 30cm도 안 되기 때문에 침방울에 있는 감염 위험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구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여전히 빠르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바이러스와의 사투를 시작한 시민들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 공간 위주로 직접 방역에 나선 주민들. 지금은 좀 많이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지금 일도 손에 안 잡히지만은 빨리 이 시기가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주민들이 걱정이 조금이라도 덜 되게 저희는 방역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훈훈한 소식도 들려옵니다. 물자도 인력도 부족한 대구에 지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어제도 수백 명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사선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네, 저는 현재 대구광역시청의 역학조사반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대구 상황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은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너무 급격하게 퍼지고 있고 어디서 퍼졌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대구 전체적으로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여기 오면서 부모님께서는 많이 불안해 하시죠. 주변 지인분들은 엄청 불안해 하시는데 당연히 불안한 게 맞지만 그 불안한 만큼 제가 앞서서 일을 해야 굉장한 사태가 조금 더 빨리 종식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저 같은 이렇게 자원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늘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공포 대신 희망을 나누는 시민들. 지금 우리에겐 꼭 필요한 백신,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염병은 사람의 관계망을 숙주로 퍼지기 때문에 공동체와 무관한 혼자만의 안전 추구는 불가능합니다. 특정 지역을 비난하고 배제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만이 질병과 맞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현장으로 달려가는 의료진,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보건당국, 대구와 경북의 안전을 걱정하는 해시태그를 달며 생활 속 방역을 차분하게 실천하는 시민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닌 바이러스를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루하루 코로나19와의 싸움을 견뎌내고 있는 모두를 시사직격이 응원합니다.